미국이 암호화폐를 수용하지 않으면 결국 중국이 이를 취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보다 앞장서야 한다라고 기존의 암호화폐를 향해 보여줬던 그 기조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줬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5일 어린이날에 함께하는 데일리 브리핑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부터 확인을 해봐야겠죠. 9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협상 기대감이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무엇보다도 이날 증시에서는 중요하게 봐야 됐던 경제 지표가 있었죠. 바로 고용 보고서였습니다. 이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도 시장에 우호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예상 속에서 그나마 고용 성적표가 긍정적으로 나온 부분이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잘 작용이 됐고요. 일단 실업률 같은 경우는 4.2%로 지난달과 동일한 수준을 보여줬고, 그리고 신규 비농업 부분 일자리는 17만 7천 개가 증가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약간 웃도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고용시장이 탄탄하다라는 기조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는 이런 데이터에서 오는 혼란성보다도 이렇게 명확하게 좀 시그널을 보내오는 것 자체가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이다라는 판단으로 풀이된 것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고용지표는 그냥 경기 침체 우려를 좀 늦출 수 있는 신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덕분에 일단은 연준에 대한 금리 동결 기조 자체는 당분간은 지속이 되겠습니다만 5월에 있는 FOMC 같은 경우는 일단 동결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지만 골드만삭스랑 바클레이즈에서는 7월 정도면은 금리 인하를 해주지 않을까 하는 좀 예측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겨울부터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라는 관측이 조금 더 우세했었는데, 지난 한 주 동안 나왔었던 경제 지표들, 이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본 결과 월가 일부에서는 오는 7월부터도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예상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바로 단행이 되게 된다면 당연히 시장에는 우호적인 신호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고요. 금리 인하와 함께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증시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도 긍정적인 상승 기조가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름부터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 나와주고 있는 경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일단 올해 7월이면은 금리 인하 시작 가능하다라는 관점들이 월가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애플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반독점 판결 이슈 이후로 또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바로 NFT 그리고 암호화폐 앱과 관련된 규제가 완화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애플이 이 앱스토어 정책을 수정을 했는데요. 이 정책을 수정을 하면서 NFT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 앱에 대한 일부 제한을 완화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는 개발자들한테 외부 결제 방식이나 2차 NFT 거래 지원을 허용하고 업계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애플 쪽에서 긍정적으로 NFT나 크립토 쪽에 대한 어떤 규제들이 완화가 됐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장 안에서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키워갈 수 있는 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변화 자체가 이 소비자 주도의 새로운 암호화폐 강세장을 이끌 수도 있다라고 한 암호화폐 개발자는 전망을 하기도 했고요. 이제 더 많은 암호화폐 기반의 모바일 앱 시험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핸드폰에서 보다 편리하고 더 친숙하게 이 크립토 커런시와 관련된 다양한 부분들을 경험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코인 시장과 관련해서 내놓았던 코멘트들도 조금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크립토 커런시, 이 암호화폐를 놓고 나는 암호화폐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이 암호화폐를 원한다. 미국이 암호화폐를 수용하지 않으면 결국 중국이 이를 취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보다 앞장서야 한다라고 기존의 암호화폐를 향해 보여줬던 그 기조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줬고요.
그러면서도 시장이 하락할 때도 암호화폐는 굳건한 강세를 유지를 했는데 이게 많은 것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암호화폐가 미래이고 우리는 뒤처질 수 없다라고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이해상충의 논란들을 놓고는 일단은 또 회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암호화폐로 이익을 얻은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암호화폐로 이익을 얻고 있다라는 주장이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앵커의 질문에 나는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오르면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암호화폐로는 수익을 만져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상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밈코인도 있고 또 트럼프 일가 자체가 암호화폐 산업 안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본인은 수익을 만져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다만 또 CBS 뉴스를 통해서 공개된 내용은 트럼프 일가족이 이 디지털 자산을 통해서 현재까지 29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다라는 리포트 내용도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트럼프 본인은 자기는 암호화폐를 통한 이익은 만져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의 말이 진실일지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서 헤이즈죠. 비트맥스의 설립자입니다. 아서 헤이즈 같은 경우는 이 앞으로도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매수할 가능성은 낮다라는 내용을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위해서 프린트 머니, 돈을 계속해서 프린트하는 것에 대한 doubt, 의심이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20만 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보유는 하겠지만 이 범죄 자금으로 압수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방법만 선택할 수 있을 뿐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수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기본적으로 적자 국가인데 정부가 비트코인 준비금을 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저 압수된 비트코인을 매수하지 않는 것일 뿐 정부가 비트코인 매수를 위해서 더 많은 화폐를 찍어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저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비추감과 관련된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을 때 이 납세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차원에서 비트코인의 물량을 늘려가는 방법을 모색을 해보겠다라고 재무장관과 상무장관에게 요청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돈을 찍어서 비트코인을 살 것이다라는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채굴을 한다던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금의 보유량을 다시 한번 오디트를 통해서 개수 확인을 하고 남는 어떤 잉여 현금 자금 흐름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한다던가 하는 방법을 기대하고 있죠. 그래서 아서 헤이즈도 일단은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머니 프린팅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최근에 현물 ETF 쪽, 즉 기관 쪽의 자금 유입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블랙락의 현물 ETF가 14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 안에서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지난 2주 동안 총 40억 달러 이상이 유입이 됐습니다. 원화로 환산하면은 5조 원 정도의 자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조 원 정도가 지난 2주 동안 이 현물 ETF를 통해서 들어오면서 비트코인의 가격 하방을 어느 정도 지지해주는 그런 그림이 포착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활동량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6개월 내 최고치를 찍었는데 지금 10만 달러를 향해서 다시 한번 가격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보여줄 수 있는 긍정적인 데이터로도 같이 챙겨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95,000달러 부근에서 비트코인의 가격 횡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네트워크 활동량도 증가하고 그리고 현물 ETF로도 지난 2주 동안 5조 원이 넘게 자금 유입이 이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 즉 10만 달러 재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긍정적인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M2 거래량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통화 거래량인 M2를 후행하는 지표처럼 가격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노란색이 지금 M2 글로벌 통화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캔들로 돼 있는 게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인데요. 보시면 차트가 상당히 유사한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선행하는 지표 90일 정도 선행을 하는데 지금
M2 통화량이 작년 4분기에 최저치를 찍고 올해 들어서 지금 시중에서 돈이 쭉 증가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때문에 비트코인도 이 M2 공급량 증가와 함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 M2 지표가 제시하는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가격 전망대는 12만 달러에서 16만 달러 수준대입니다. 시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빠르면 올해 7월 정도에 해당 가격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비트코인의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은 10,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고래들의 주소수도 본격적인 매집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대량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도 지속적인 축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현재 글로벌 통화량도 긍정적인 유동성을 보이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적어도 16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 언제까지? 7월까지 갈 수 있다라는 지표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지표로 충분히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 빨간 날을 맞이해서 쉬어가는 동안에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시장의 가격은 어떠한지 파이어 차트 통해서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역대 최고치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은 연일 포착이 됩니다. 현재 파이어 도미넌스로 봤을 때는 63.71%를 가리키고 있고요. 전반적인 코인에 대한 추세를 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이 파이어 지표들을 봤을 때 지난 1시간 동안은 거의 95%의 코인들이 가격 하락을 맞이한 걸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다가오는 시간에는 75%의 종목들이 가격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일단 기대감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RSI 시그널 같은 경우는 63%의 코인들이 가격 하락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90%의 코인들도 조금 더 장기 추세에서 여전히 하방에 대한 압력을 받아가고 있는 걸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4일에 대한 추세를 알려주는 파이어 트렌드 같은 경우는 92% 정도의 코인들이 하락할 것임을 시사하면서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단기 약세가 드리워진 거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가운데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떠한지 체크를 해보시면 일단은 5월 3일 3시에 숏에 대한 시그널이 뜨고 나서 파이어 라인을 돌파해주지 못한 채 캔들이 계속해서 파이어 라인 때 저항을 맞고 결국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 좀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렌드 추세로 놓고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의 하방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는데 하방 라인에 대한 저항과 또 장기 추세에 대한 저항을 하방으로 뚫고 내려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격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여러분들도 좀 열어두시고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저항 라인 같은 경우는 97,000달러 부근인데 아직 여기까지의 가격 되돌림을 지금 보여주기에는 오히려 지지 라인을 좀 1차적으로 지켜주는 게 더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죠. 94,100달러 선을 지켜낼지 비트코인의 상황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알트코인의 좀 소식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적으로 이더리움 쪽에 대한 내용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조금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ICO에 참여했던 고래가 대규모로 이더리움을 매도한 게 체크가 됐습니다. 지난 2주 동안 14,000개 이더리움을 매도했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ICO 물량 전량을 매도했다고 합니다. 2015년에 이더리움 ICO가 있었기 때문에 그 뒤로 무려 10년 동안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장기 보유자인데 지금 시점에서 이 가격에 전량을 매도했다라는 게 시장과 커뮤니티에는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잘 홀딩을 하고 있었고 사실 고점 대비해서 이더리움도 40% 넘는 하락 가격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10년 동안 보유한 물량을 한 번에 다 털어버린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나라는 좀 질문을 하게 하는 것 같고요. 일단은 ICO 지갑에서 고래가 대규모로 매도해서 좀 투자 심리가 약해지고 있는 것도 있고 5월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이더리움의 가격 방향성을 뚜렷하게 알기가 어려운 점도 좀 투심을 흔드는 하나의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2월이나 3월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시장이 긍정적으로 마무리했던 걸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5월만 놓고 봤을 때는 총 4번의 하락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5번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딱 명확하게 상승이다 혹은 하락이다 하는 시그널이 아니라 상승이 될지 하락이 될지 조금 불분명한 그런 시즌에 접어드는 만큼 이 계절성 이슈로도 이더리움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약간은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거 체크를 해보시고요. 리플 같은 경우도 고래들의 지갑에서 리플이 대규모로 이체가 되면서 리플 커뮤니티 안에서도 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약 6,400만 달러 상당의 물량이 한 고래 지갑에서 코인베이스로 이체가 됐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리플과 이더리움의 가격 방향성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파이어 차트를 통해서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과 함께 추가적인 가격 하락의 가격 약세에 대한 좀 부담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숏에 대한 시그널이 뜨고 나서 추가적인 좀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트렌드 라인을 동일하게 지지 라인을 받지 못하고 좀 깨고 내려가는 그런 차트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 쪽을 함께 확인을 또 해보도록 할 텐데요. 리플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파이어 라인 아래에서 가격 움직임이 이어집니다. 모두 숏에 대한 시그널을 받고 나서 가격 하락에 쭉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리플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과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하단에 대한 지지 라인을 받지 못한 채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걸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지금 약세에 대한 시그널이 좀 드리워지고 있기는 한데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일부 메이저 알트코인들은 최근에 대규모로 있었던 고래들의 매도 이체와 함께 가격 하락이 조금 더 가파르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점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인데요. 여러분들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오전에 시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